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한국 사회. 정부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경제계 등 사회각계와 손을 잡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제8대 회장에 김학규 서울도선사 신도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심을 잘 길러 본인이 편안해지면 가족과 이웃,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김학규 회장은 선명상 대중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재 보유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보완하며 수세기 동안 함께 발전해온 불교와 과학. 이 둘의 관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관계와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흥미로운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사찰에서 짝을 찾는 소개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는 매회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은 커플이 탄생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노력을 펼친 종교계를 비롯해 경영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가 손을 잡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한국 사회. 정부도 다방면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사회 각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종교계와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는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민간 주도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종교 대표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이 참여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풀어야 우리 출가자도 생기고 신부님도 생기기 때문에 일당백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진본부에는 경제계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 금융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학계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방송계 박민 KBS 사장도 공동대표로 함께합니다. 추진본부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표어 아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교계는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마음 평안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편안한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계는 일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 발굴을, 금융계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학계는 유럽 주요국과의 공동연구, 방송계는 미래 인구 포럼 개최 등을 사업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홍보대사로는 2018년 결혼해 2022년 아들 준범군을 얻은 홍현희, 제이슨 부부를 위촉했습니다. 결혼도 너무너무 축복하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출산은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기다리고 설레는 순간이다. 게다가 육아는 그거보다 더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출범식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교계가 추진한 소개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직장에서 눈치를 좀 없애주십시오. 일하는 엄마, 아빠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내 눈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기도 전에 회사에, 동료에, 상사에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식 명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제8대 회장에 김학규 서울도선사 신도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심을 잘 길러서 본인이 편해지면 가족과 이웃,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학규 회장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제8대 임원단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학규 서울도선사 신도회장에게 직할교구 신도회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수석 부회장에는 이은임 서울봉국사 신도가, 감사에는 이동복 한마음선언 신도와 김정래 학도암 신도가 임명됐습니다. 최덕섭 화계사 신도, 양인효 연화사 신도, 강석심 노적사 신도, 양승학 약수사 신도, 김종호 성남 봉국사 신도는 부회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최상원 전 직할교구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경애했습니다.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진우 스님에게 2024 불교도 대법회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신도회 제8대 임원단에게 신심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신심이에요. 그 신심을 가져야 이제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또한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탓인데 남의 탓을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신이 편해야 세상이 정토가 된다면서 신심을 잘 길러서 불자들의 모범이 돼주길 기대했습니다. 내가 부처가 돼야 세상이 다 부처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만 따로 별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신심을 잘 기르셔서 여러분들 본인이 편안해지면 가족과 옆에 이웃과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제 밝아지거든. 진우 스님의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 7번의 강의를 모두 들었다고 밝힌 김학규 회장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삼보의 앞장서며 우리 종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명상 우리 대중화에 우리 신도들하고 함께 앞장서서 수행과 포교를 통해서 신도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더 큰 조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삼보 외호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 선명상 대중화에 적극 동참, 신도회 활성화와 조직적 위상 정립을 정책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최호정 의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 불교는 1700여 년 동안 우리 문화를 주도했고 정신 문명의 근간이 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론하며 서울 지역의 전통사찰 가운데 특히 문화재 보유 사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는 9월 28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한국 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혜의 마중물이 될 K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를 개최하는데 서울이 K 명상 세계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와 과학은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보완하며 수세기 동안 함께 발전해온 불교와 과학. 이 둘의 관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관계와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흥미로운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진실은 서로 충돌하기도 보완하기도 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불교 평론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과학과 불교가 서로를 보는 관점을 살펴보고 둘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불교는 과학과 어떤 관계일까?
또 과학은 불교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2024 만해축전 일환으로 지난 2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물리와 생물, 화학, 천문학 등 각 분야 7명이 나서 불교와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장회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불교 경전에서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장 교수는 지구상에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완결된 인과의 실타래를 온생명으로 각 생명체는 낫생명으로 정의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생명인 온생명을 바탕으로 낫생명은 조건부적으로 머무는데 낫생명을 생명의 전체로 보고 과도하게 집착하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재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도로서 깨우침을 얻어 작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불교 경전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도의 지혜 그리고 자아의 의미는 이 방법론의 그 신빙성이 불교에서뿐 아니고 과학에서도 함께 입증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강종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화학자의 일과 삶이 불교적 가르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발표했습니다. 독보적으로 경쟁이 격한 화학 연구 개발자들은 욕망, 집착과 더불어 도덕적 유혹에도 노출되기 쉬워 연구의 지속성을 해치기 십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불교는 화학자들이 삶과 일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화학 자체의 학문적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화학과 화학자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학계 전체의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견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죠. 거기다 욕심을 투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할 필요도 없다. 그래야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고 결국에 학문의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각 분야 전문가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과학이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적용되고 서로 발전해왔는지 조명하며 향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불교와 과학의 조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사찰림 및 지속 가능한 관리와 생태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령이 제정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1일 제30차 종무회의에서 제정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공포했습니다. 연구소는 사찰림 실태조사 사업, 관리 및 보전 방안 연구 및 조사, 가치 증진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상임이사 각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총무원 사회부장을 당연직 상임이사로, 총무원 기획실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전국불교환경연대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울산시와 울주군에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해 안도, 천도, 해청, 종범 스님 등 각 지부 상임대표와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 등 불교계 환경단체 대표들이 지난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교계 환경단체는 울주군과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무모한 사업이라며 신불산과 영취산 보존은 물론 무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 중단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울산시청 관계부서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며 사업 철회 입장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창립 3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지난 22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부산불교 어산회 회장 성림 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
삼광사주지 영재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영산제의 전통 문화적 가치와 전승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림스님은 부산시 무형문화재인 부산영산제는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며 무형문화를 이루는 근원으로 앞으로도 영산제 전승 보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3기 반야심경, 발언문 낭독, 경과 보고,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평택 수도사주지 정문 스님이 사찰음식으로 종교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정문 스님은 지난 22일 평택 수도사에서 인도네시아 이슬람계 대학 빠순단 대학과 기독교계 평택대학교의 교류 협력에 맞춰 사찰음식 만찬을 준비해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문 스님은 사찰음식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자에게 최적화된 재료와 조리법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번 만찬으로 이슬람 국가의 사찰음식을 전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만찬에는 유미죽을 비롯해 연잎밥, 인삼 채소말이 등 13종의 사찰 음식이 선보였습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무종교인 42%가 믿고 싶어하는 종교가 불교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두타연 계곡이 있는 양구군 방산면에 기후대응 댐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강산에 오간 수많은 순례객이 쉬어가던 두타사지와 국내 최대 열목어 서식지인 두타연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넘버즈 리포트 250호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무종교인의 42%가 믿고 싶은 종교로 불교를 꼽았습니다. 또 현재 무종교인이지만 과거에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40%였습니다. 그중 종교가 개신교였던 사람은 49%, 가톨릭이었던 사람은 33%, 불교였던 사람은 17%인 것으로 나타나 불교의 종교 이탈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종단이 주력하고 있는 선명산 대중화, 청년 대학생 전법 등은 모두 현재의 삶, 생활 속으로 불교의 전통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으로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으로 양구군 방산면에 댐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법기보살이 상주하는 불교 성지 금강산으로 가는 옛길 중 하나인 양구 두타연 계곡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댐이 건설된다면 금강산을 오간 수많은 스님과 순례객이 쉬어가던 두타사지와 국내 최대 열목어 서식지이자 사냥 서식지인 두타연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양구군은 댐이 건설되면 두타연 계곡이 수몰돼 열목어와 사냥의 최대 서식지가 사라지고 천년고찰 두타사지가 모두 순물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타연 계곡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불교 성지 금강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옛길이기도 합니다. 금강산 옛길은 금강산 평화순례길 중 하나로 두타연 계곡을 지나는 중부 내륙길은 불교계 남북협력사업의 중요 대상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8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찰에서 짝을 찾는 소개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는 화제를 모으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던졌습니다. 이런 노력을 펼친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가 모두 손을 잡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 문제 극복에 힘을 보태길 기대해봅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